앞으로 적어도 3, 4년, 5년까지는 로봇은 빼놓고 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야 돼요. 무조건 들고 갑니다. 아직까지 대세 상승이 조금 더 남은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휴대폰, 모빌리티, 지금 나와 있는 디바이스 중에서는 로봇이 가장 최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올해 로봇주들의 가장 그 핵심 키워드는 휴머노이드, 액추에이터, 또 대기업향 로봇 관련 그 밸류체인 종목들 실적까지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는 예민수의 경제 토크 염정 이사님과 시장에 또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로봇 관련주를 얘기하겠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로봇 관련주가 연초에 굉장히 강했어요. 맞습니다. 1, 2월에 강했다가 와 이게 대세인가 하다가 결국은 뭐 숫자가 안 나오는 것도 있지만 장이 어려웠다가 이제 올라오면서 반도체 이렇게 올라오니까 그렇죠. 잊혀졌다가 다시 탄력을 붙고 있고 이제 지금의 이번 상승의 사실 빅 사이클은 이제 그 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 그죠. 이번 네. 로보티즈가 이제 시나리오를 써나가고 있고, 네 다른 종목들도 관심이 많습니다. 로봇이 어떻게 봐요? 네, 저는 우리 종목을 선택하기 전에 그 섹터, 업종의 선택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내가 어떤 업종에 대해서 지금 집중하고 공부를 하고 있느냐,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 업종을 볼 것이냐, 아니면 중장기로 나는 이 종목, 이 섹터는 놓지 않을 것이냐라고 선택했을 때 무조건 로봇은 내가 앞으로 지난 3, 4년도 끌고 갔지만 앞으로 적어도 3, 4년, 5년까지는 로봇은 빼놓고 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야 돼요. 무조건 들고 갑니다. 집에 로봇 하나 사야 돼요. 아니, 아직까지는 사시지 마세요. 네. 아직까지는 너무 빠르게 너무 빠르게 좋은 것들이 많이 생겨나는 구간이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너무 빠르게 바뀌고 있는 로봇 상황이에요. 한마디로 그 산업의 이제 도입기에서 이제 성장기로 막 진입하기 직전인 상황. 아직까지 대세 상승이 조금 더 남은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로봇 종목을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종목이 시장에서 알려지기 시작한 게 지금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2022년에 12월, 그러니까 2023년 연초가 3만 원대였네요. 지금 이제 40만 원대 웃돌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을 템베거라고 하나 봅니다. 3만 원짜리 지금 40만 원까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가지고 버틸 수 있다 없다? 제가 말씀드린 게 네. 한 종목을 지금 아니, 제가 이사님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이 변동성을 그렇게 10배거짜리를 소위 정말 10배거를 지금 온전히 다 누릴 했다는 건 수 대단한 있는? 분이라는 네. 거죠. 네. 그런데 아마 그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로봇의 섹터에 투자를 하셨을 거예요. 로봇은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섹터이기 때문에 종목만 잘 선택하면은 앞으로 5년이고 10년도 끌고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아마 지금까지 갖고 계실 거예요. 로봇 섹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와 있는 디바이스 중에서는 가장 최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디바이스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AI 시대에서 결국은 AI가 심어질 수 있는, AI를 입힐 수 있는 가장 좋은 디바이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휴대폰, 모빌리티 이쪽에서 AI가 활용될 수 있는 활용폭보다 AI 쪽이 가장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게 이제 로봇 쪽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기존 로봇 섹터 이제 전체 이제 우리 사이클을 말씀드리면 초반에는 산업용 로봇, 협동 로봇 쪽이 부각이 됐었고, 그렇죠. 최근에 이제 올해 본격적으로는 휴머노이드 쪽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을 했어요. 그 전에는 뭐 서빙 로봇, 닭튀기는 그렇죠. 로봇, 그런 쪽은 사실은 그냥 한쪽에 두세요. 그냥 그쪽은 제가 근데 늘 이제 로봇을 공부 처음에 할 때부터 고민했었던 게 있었는데 아무도 대답을 제대로 못 해주셨고요. 제가 실제로 로봇 업체 탐방 갔을 때 물어봤었어요. 진짜 궁금해서. 로봇과 기계의 차이가 뭡니까? 로봇과 기계의 차이. 차이. 기계는 그야말로 이제 어떤
물리적으로 단순하게 이제 주어진 반복 작업을 하는 그렇죠. 네. 로봇은 그거보다 훨씬 조금 더 지능화된 그죠? 소프트웨어가 가미돼서 조금 더 지능화된 거 아니에요? 네. 제가 거기서 어느 시점부터 어떤 제품부터 제가 로봇으로 봐야 될지에 대해서 궁금했어서 물어봤어요. 명확하게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당황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 뭐 서빙 로봇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지금 로봇이라고 이런 부르지만 아직까지 저는 기계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예, 근데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고정되어 있는 건 약간 기계라고 볼 수 있고 스스로 그러니까 사람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렇죠. 네, 거기에 동력에 의해서 네. 움직일 수 있는 걸 로봇이라고 보는 기준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래서 그 기준점이 저는 사실은 몇 년 전부터 이 로봇 시대가 왔는데 아직 진짜 지금이 로봇 시대인가에 대한 좀 궁금증이 좀 있었어요. 아직까지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거기에 뭐 인공지능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로봇이 어떤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시대가 분명히 올 것인데 그렇게 되면은 로봇 시장은 지금 기존에 어찌 보면은 지금은 우리 보편화되기 전 단계잖아요. 뭐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동화 시스템 그리고 뭐 산업용 로봇 쪽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고 그래봤자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것들은 뭐 서빙 로봇이라든지 또 뭐가 있죠? 기존 뭐 배달 로봇 이 정도가 되겠지만 실제로는 우리 그 개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가정용 로봇이라든지 그리고 그를 활용한 여러 방면의 로봇 형태가 나타나겠죠. 지금도 이제 가시화되긴 했습니다만 그런 순간이 로봇의 로봇 공부를 더 이상 그만해도 되는 시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때까지는 끊임없이 로봇 섹터는 그 변화를 감지를 해야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이제 휴머노 쪽으로 무게중심 이동함에 따라서 올해 로봇주들의 가장 그 핵심 키워드는 휴머노이드 액추에이터 그리고 최근에는 액추에이터 사실은 안에 포함된 것이 또 이제 부품 쪽에서 뭐 감속기라든지 이런 쪽이 될 수 있는데 뭐 최근 뭐 SPG, SBB테크 이런 종목들이 재부각되면서 주가가 아주 크게 또 움직임을 나타난 것처럼 로봇 섹터는 무조건 끌고 가고 그 안에서 종목들은 계속해서 그 리딩 종목들이 변화가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잘 감지를 해서 종목을 계속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는 조금은 좀 피곤할 수 있지만 또 그만큼 기회가 많은 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컨셉에 맞는 거는 ETF네, 그죠? ETF 산업을 사는데 그 안에 종목을 그러겠네요. 그럼 그렇죠. 로봇 네. ETF를 근데 보면은 거기에 네. 이제 그 보유 종목들 비중을 보면서 또 참고를 하셔도 좋고요. 그렇죠. 근데 네. 로봇 섹터는 종목들이 너무 빠르게 바뀌어요. 그래서 ETF가 그만큼 속도를 다 못 쫓아갈 수도 있고요. ETF의 특성상 조금은 좀 안정성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가겠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 뭐 가장 거기에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뭐 실제로 나오고 있는 종목들, 뭐 로보티즈 이런 쪽으로 집중이 될 거고요. 저는 뭐 작은 종목들로 가셔도 좋고 로봇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건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로보티즈 그리고 감속기 종목들 그리고 뭐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쪽으로 보게 된다면 로봇 관련된 또 대기업향 로봇 관련 그 밸류체인 종목들 이런 종목들도 지금 확대되고 있는 국면이다. 뭐 대표적으로는 현대 오토에버가 자동차 쪽에 포함됐었지만 최근에는 로봇 쪽도 사업화 부각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HL 만도도 액추에이터 양에 대한 매출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서 지금 자동차 쪽에서 다소 부진했었던 주가 흐름이 자동차 때문에 묶여 있었던 주가 흐름이 오히려 지금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뭐 사실 HL 만도라든지 뭐 현대 모비스, 현대 오토에버는 실적까지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중장기 관점에서는 우상향하는 구조를 저는 가져갈 거다. 너무 로봇주 작은 종목은 나는 어려워라고 하시는 분들은 대기업향 로봇 밸류체인 종목들을 꾸준히 관심 가지시면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로봇 관련주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단기적 변동은 있겠지만 그죠? 말씀하셨고 그런데 말입니다. 네. 그런데 말입니다. 예. 반전 질문하잖아.
근데 사실은 숫자는 안 나오는 섹터예요. 그죠? 일부는 제외하고. 그러니까 이게 항상 고민이 테마성으로 갔다가 실적 발표 시즌 이렇게 돼서 또 쭉 빠지고. 그죠? 그런 섹터 아니냐. 네. 네. 이런 고민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피곤해요. 네. 로봇 종목을 내가 매매를 한다는 거는 좀 피곤할 수밖에 없고요. 변동성도 크고 구간 변동성도 크고 일변동성도 엄청 큰 종목들이에요. 아침에 올랐다가 오후에 다 빠져버리는 이런 양상을 여러 번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로봇주들을 대표적인 종목들을 예를 들어 지금 시기에 지금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들이 몇 종목을 선정을 해서 변동성이 크지 않은 구간이 오거든요. 한마디로 시장에서 다소 관심이 없어지는 구간이에요. 일 변동성이 클 땐 저는 사실은 매매를 잘 하지 않고요. 변동성이 없는 구간에 진입을 하면 좋은 말로 횡보죠. 네. 주가가 안 움직이잖아. 그때 사놓는 거죠. 네, 그때 다음, 네, 매수를 하는 차원으로 가시면은 오히려 그러니까 변동성이 없을 때 매수를 하고요. 변동성이 강할 때 매도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마 크게 무리 없이 종목 네. 수익률을 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반대로 하죠. 시장에 관심이 확 모아지고 그죠? 네. 쭉 급등하고 사면 급락하고 네. 그 변동성 구간에 들어가 버리는 경우가 많나요, 그죠? 네. 네. 그러지 말고 오히려 변동성 없을 때 제가 얘기하는 표현으로 세상 관심 없을 때 세상 관심 사서 없을 때 사서 예. 세상 관심 있을 때 팔아주는 네. 트레이딩은 그죠? 네. 네, 로봇 이야기까지 인덱스 자산운용 염정인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